안녕하세요. 저는 빌딩 포인트 코리아의 조성진입니다. 네, 저는 현재 빌딩 포인트 코리아에서 스케치업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세션에는 저희가 한 2년 좀 더 걸린 것 같은데 그 정도 시간 동안 개발하고 지금 배포하고 있는 익스텐션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스케치업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케치업은 뭐 자신의 아이디어를 3D로 표현하고 싶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사용 범위에 제한이 거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익스텐션이라는 애드온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에 네, 자신의 어떤 분야나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가진 네, 프로그램으로 구축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만의 스케치업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익스텐션은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나 스케치케이션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기준으로 한 760여 개 정도의 익스텐션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스케치업은 사용성과 확장성을 가진 네, 개인 맞춤 제작형 소프트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가진 스케치업이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 익스텐션 개발 타겟을 정하기 위해 알아보았고요. 네, 전체 스케치업 사용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건축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4% 정도가 건설 분야의 사용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의 건설 분야에 집중해서 익스텐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4% 분야에 집중한 이유는 스케치업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그거를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툴에서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든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의 역할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어떤 BIM 도구로서 네, 스케치업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BIM 솔루션은 사실 어떤 회사에서 도입을 하거나 활용을 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엔트리 레벨의 BIM 솔루션을 만들어 드린다면 네, BIM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건설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다방면의 많은 정보들을 다뤄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접근 방식 또한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존의 스케치업이 일반적인 사용자에게 사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만족감을 제공을 했다면 그 건설 솔루션은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는 기능이나 네, 솔루션을 개발해서 기능적인 만족감까지 동시에 제공을 하는 네, 솔루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 건설 솔루션의 로드맵 이고요. 우선 2D CAD 드로잉을 기본으로 프레임 모델러를 통해서 기본 골조 모델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세파이라를 통해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일조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건물 디자인에 네,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피드백이 돼서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포먹 모델러로 거푸집도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리발 모델러로 철근 배근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건물 구조에 대한 디테일한 모델링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파이프 모델러나 덕트 모델러를 통해서 파이프나 덕트를 모델링을 하고 수량까지 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익스텐션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량이나 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하시면 상세 공사 내역서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뭐 지금 연두색 동그라미로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그 건물 커튼월에 대한 익스텐션도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5개의 익스텐션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네, 작년 6월에 프레임 모델러가 처음 출시가 돼서 네, 올 5월까지 지금 전체 5개의 익스텐션이 모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이제 앞에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골조 모델링과 물량 산출을 해주는 프레임 모델러랑 거푸집을 그 프레임 모델러로 모델링된 객체 위에 거푸집을 자동으로 배치하고 네, 액세서리라든지 거푸집의 수량을 산출해주는 포목 모델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임 모델러는 스케치업 2018 버전 이후부터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건물의 골조 모델링을 지원하고, 이렇게 모델링된 객체들은 자동으로 어떤 속성값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속성값들을 물량 데이터로 집계를 하고 산출을 해주는 그런 익스텐션입니다. 툴바는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데이터 툴과 모델링 툴 그리고 부가 기능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능들에 대한 UI는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객체를 속성 값들을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도면 위에 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속성값 입력 없이 도면 위에 바로 점들을 지정해서 입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부재 속성값 공종에 대한 내용이나 기둥의 형태, 그리고 길이값이나 높이값들, 그리고 재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그 일람표를 참고하셔서 리스트를 먼저 작성을 해 놓으시고, 이제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서 바로 모델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그 물량들을 공제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조 골조들에 대해서도 거의 유사한 UI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프레임 모델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간단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재생이 안 돼. 안 나와. 먼저 도면을 하나 이렇게 임포트 해 주시고요. 기둥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UI 창이 나타나고, 입력 방식이라든지 부재의 속성 값들을 보시는 것처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기둥이나 사각기둥인지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이즈 정보도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푸집 타입을 기본적으로 5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밑에 두 점을 클릭해 주시면 입력한 데이터대로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기둥을 모델링 하실 수가 있고요. 보 같은 경우에도 입력 방식이라든지 부재의 속성 값들을 UI 창에 입력을 해주시게 됩니다. 보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그 거푸집 타입이 합판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타입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밑면을 다른 타입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작점과 끝점만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입력한 속성 값대로 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기둥과 보가 지금 서로 겹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물량을 공제할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량을 공제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계속 모델링을 진행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벽이고요. UI 창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입력하시는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벽은 또 한쪽 벽면에 거푸집 타입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각 면별로 다른 거푸집을 하나의 면만 다른 거푸집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두 점을 이제 벽 두께 값을 지정을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마우스 왼편에 더하기 버튼이 만들어지면서 연속벽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벽의 끝 꼭지점만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벽이 금방 만들어지게 됩니다. 슬라브도 슬라브의 두께값만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실 경우에는 지정한 그 점들 밑으로 이제 슬라브가 만들어지고요. 플러스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지정한 점 위로 이제 슬라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각 객체들이 다 겹쳐져 있는 상태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그 겹쳐진 그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맨 끝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UI 창에서 보셨던 우선순위대로 네, 그 겹쳐진 부분에 대한 물량 부분이 공제가 됩니다. 네. 이건 뭐 시간에 이제 모델의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네, 거푸집 부피와 그 면적 값들이 네, 공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뭐 내벽이나 외벽에 있는 그런 오프닝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옵션을 형태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 양 대각 꼭지점만 지정을 해주시면 네, 그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네, 계고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다 되셨으면 네, 물량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전에 최수봉 소장님께서 네, 보여주셨지만 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각 그 골조 번호별로 각각의 물량들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시 엑셀 파일로 저장을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다른 뭐 업무라든지 다른 프로세스에 네,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프레임 모델로 기능 중에 도면을 불러와서 면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 면에 그 면을 기준으로 네, 푸시풀을 해주는 그런 네, 기능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도면을 하나 네, 임포트해 주시고요. 네, 저 P라고 써져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저런 식으로 UI 창이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 네, 액션들을 해주시면 네, 면도 만들어지고 네, 맨 위에 걸 눌러주시면 네, 저렇게 자동으로 면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면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추가하거나 뭐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네, 삭제도 하실 수가 있고 면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면 만들어진 게 완성이 되면 네, 저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 속성 값들을 입력하는 네, 창들이 나타나고요. 네, 거기 이제 그 네, 속성 값들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거푸집 타입도 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빠른 시간에 네,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물량 산출 데이터 버튼을 누르시면 네, 전체 물량에 대한 네, 데이터들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폼워크 모델러라는 네, 익스텐션이고요. 2019 이후 버전부터 네, 사용 가능하시고 프레임 모델러 객체 위에 거푸집을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는 그런 익스텐션입니다. 네, 툴바는 네,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거푸집을 배치하는 기능과 수정하는 기능 그리고 거푸집을 변환하는 기능 그리고 선택된 그 물량 데이터에서 선택된 데이터를 화면상에 표시해주는 기능과 물량을 산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사용하시는 거를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 모델러로 모델링된 파일을 네, 선택을 해주시고 스케치업에서 기본 제공하는 솔리드 툴에서 네, 유니온 기능으로 이제 건물을 합쳐줍니다. 왜냐하면 합쳐주시지 않으면 코너 부분에 이제 거푸집 액세서리들이 중복돼서 네, 삽입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저렇게 한번 합쳐주시고 다시 프레임 모델러 객체로 네,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변환이 된 뒤에 네,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네,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길이 값들을 계산을 해서 네, 거푸집이 자동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푸집 사이즈 네, 정보도 네, 표시가 되고요. 네, 표시가 되면 네, 거푸집 사이즈 정보가 표시가 되고 지금 사이즈 표시가 되지 않는 저런 회색의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인 600에 1200 사이즈는 저희가 사이즈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중간에 있는 네, 아이콘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좀 실제 모양과 비슷한 객체들로 변환이 돼서 네,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델을 선택하시고 네, 맨 마지막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거푸집에 대한 수량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가 그 저 창에 보시면 시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시트는 규격 객체에 대한 수량 정보가 나오고 두 번째 시트에는 규격 사이즈가 아닌 비규격 객체에 대한 가로 세로 길이와 면적 정보, 수량 정보들이 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판 사이즈에 따라서 들어가는 수량이 바뀌는 거를 네, 보여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서 네, 엑셀로 저장해서 다른 어떤 프로세스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개발한 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어떤 건설 솔루션은 기존 스케치업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비주얼 툴로서의 역할에서 네, 변화를 좀 주고자 했고 이것들이 이제 BIM 툴로서 활용이 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분들께 분들의 이제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도 다 끝냈고 배포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은 기능과 국내 건설 시장이나 실무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네, 뭐 저나 뭐 저희 다른 회사 네, 임직원들 모두 네, 노력을 할 테니 조금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